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경기 사수올로 살레르니타나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사수올로는 리그 3승 2무 6패로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사수올로는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데 리그에서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는 3골만을 기록하는 등 실점의 빈도는 높아지고 득점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르스트 베르치가 선발 볼란치로 출전해 골을 넣었지만 피나몬티와 로리옹트의 찬스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로 최근 5경기에서 승점을 2점에 그쳐 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세리에 최고의 2선 공격수인 베라르디와 중앙 미드필더 볼로카 등 핵심 선수들은 부상으로 이탈하지 않아 다행인 점입니다. 우선 사수올로 팀은 약점 중 하나가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살레르니타나와 같은 하위 랭킹팀을 상대로도 쉽게 다득점 대결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약한 점은 사수올로의 약점이지만 이를 살레르니타나가 이를 이용할 정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수올로의 핵심인 양측 윙어들에게 충분한 볼 배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리그 3무 7패로 20위에 위치해 있고 아직 리그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최근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수비적인 전략으로 승점을 추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우승팀인 나폴리에 막힌 것이었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11경기까지 1승도 거두지 못해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최하위 탈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칸드레바, 디아, 보테임과 같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내보낼 계획입니다. 살레르니타나 팀은 내년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여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에도 같은 상황이었고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 경기력을 향상시킨 것은 2월부터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격진의 불안정성과 수비력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까지는 기록해볼 수 있겠지만 첫 승을 기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두 팀의 10번의 맞대결에서는 6승 2무 2패로 사수올로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레르니는 파시오와 브라다리치를 중심으로 한 수비 안정감이 뛰어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전방 공격수들이 기회에서 효과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볼로카의 수비 라인 아래에서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내고 베라르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면서 사수올로가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수올로가 박스 안에서의 수비 능력이 다소 약해 한 골 정도는 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레르니타나의 현재 경기력을 보면 지난 시즌과 같이 해가 바뀌기 전까지는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미넨글라트바흐 볼프스부르크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리그 2승 3무 4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글라드바흐는 쉽지 않은 상대인 프라이부르크를 원정에서 만나 차선의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승점 한 점에 머문 건 아쉽지만 그래도 원정 승점은 시즌 중후반에 크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티랑이 인테르로 떠나고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고전했는데 시에바추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플레와 오노라 등 2선 지원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글라트바흐의 문제점은 지난 경기에서도 나왔는데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양상이 짙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 경기 득점을 기록한 페포크가 전반을 마치지도 못하고 빠졌다는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볼프스부르크의 약점을 저격하기 위해서라도 300을 가동하는 등 아예 수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리그 4승 1무 5패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볼프스는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세루 기라시를 제외하면 가장 위력적인 스트라이커인 요나스 빈을 앞세워 초반 출발이 좋았는데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레버쿠젠과 슈투트 등 강팀 상대로도 매 경기 골을 기록하는 등 문전 마무리는 좋았고 득점력도 괜찮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는 센터백 라크로아가 빠지기에 보르나우가 수비 라인을 리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볼프스부르크는 중앙에서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자원을 잘 못하는 편이라 메넨글라트바흐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공략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한 골 정도를 넣어줄 기량은 있는 편이나 최근에는 후반에 수비가 무너지면서 다 이긴 경기를 놓치는 등 뒷심이 약한 모습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5무 2패로 글라트바흐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상당히 탑독 운영은 잘못하는 편이고 메넨글라트바흐가 아주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볼프스부르크가 따라가는 득점 자체는 해주고 있는 편인데 후반까지 페이스가 유지되는 경우도 잘 없긴 하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반베리와 아놀트가 나선 원정팀의 중원에서는 공격 전개 능력이 꽤 뛰어나지만 라크루아의 징계로 원정에서 수비 부담이 있어졌을 것입니다. 오노라와 은고우모우 같은 윙어들이 기회를 창출하고 시에바추와 크반카라가 상대를 해결할 경우 홈팀이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제노아 베로나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제노아는 리그 3승 2무 6패로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노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칼리아리에 패하며 14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시즌 실질적인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구드먼슨의 5골이 나왔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고 레테기가 부상으로 빠진 여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진한 원정과 달리 홈 경기력은 믿을만한데 직전 홈 경기도 승리했고 특히 수비 라인이 안정적으로 상대 공세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제노아 팀은 미드필더 및 공격진의 상태는 예상보다 양호합니다. 레테기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구드문드손이 3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올리는 등의 활약을 보이고 있고 미드필더진에서는 스트로트만과 바델지 등이 중앙에서 공을 잘 돌릴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득점 기대치는 다소 낮지만 현재 베로나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 골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베로나는 리그 2승 2무 7패로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몬차에 패하며 4연패를 당했습니다. 새 시즌 넘게 강등권 팀으로 평가되면서도 큰 위기 없이 잔류에 성공했는데 이번 시즌은 잔류 위험이 큽니다. 두다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긴 하지만 주리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매그나나의 수비 영향력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한 엘라스 베로나 공격 전략이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시메온의 이적 이후 항상 전방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했는데 이선 선수들의 개인적인 실력이나 창의성에 의존하는 전략이 큰 성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몬차와 볼로냐와 같이 중앙에서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팀을 상대로는 실점을 제어하는 것도 힘듭니다. 제노아 역시 중앙에서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에 더욱이 힘들어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4승 3무 2패로 제노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노아는 홈에서 베로나를 상대로 홈에서는 패배가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 더욱 힘든 것이 사실인 원정팀 베로나입니다. 제노아는 예상외로 잘 펼치고 있는 공격진과 중원에서 팀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로나의 이번 시즌 공격 전략과 현재 성적을 고려하면 골을 넣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제노아가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빌바오 셀타비고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빌바오는 리그 6승 3무 3패로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빌바오는 비아레알 원정에서 승리하며 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 2골을 내주긴 했지만 전반 30분 동안 3골을 몰아치는 화력이 대단했습니다. 스페인과 가나 등 다른 국가를 대표하고 있지만 같은 소속팀에서 뛰고 있는 니코와 이나키의 윌리엄스 형제가 나란히 골을 터뜨렸고 에레라의 공백을 메우는 중앙 미드필더 루이스가 맹활약했습니다. 잘하는 홈에서 별다른 전력 누수 없이 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빌바오입니다. 다만 빌바오 팀은 역습에 중점을 둔 팀이기에 상대방이 500 체제를 운영하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타비고가 공격을 펼칠 때 양 윙백이 앞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 빌바오의 니코와 이냐키가 후방을 공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셀타비고는 500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점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약점이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리그 1승 3무 7패로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센터백인 스타르펠트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세를 올렸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후반 초중반 볼란치로 나선 타피아의 퇴장이 나오며 수적 열세가 생겼고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고 B클럽을 거친 선수들을 영입해 전력을 살찌웠지만 경기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셀타비고 팀은 500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 전략이 부족해 수비는 5명의 수비수를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중원에서의 차단 능력도 물리적인 강점을 가진 선수가 없어서 경기 상황에서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공격은 측면에서의 역습에 힘이 실리겠지만 여기에만 의존하고 있어 중앙에서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정적인 공격 패턴이 약점이고 수비진의 불안함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 셀타비고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대결에서는 4승 2무 4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빌바오가 다소 유리해 보이는 상황인데 주로 빌바오의 공격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셀타비고는 중앙에서 기본적으로 막는 능력이 부족하고 주 공격 루트인 측면도 셀타비고의 윙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특성 때문에 빌바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셀타는 타피아의 결장 속의 벨트란과 소텔로의 더블 볼란치를 가동할 텐데 수비 보호에서 강점이 떨어집니다. 베스가와 산세트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윌리엄스와 베렌게르가 상대 측면을 공략할 빌바오가 경기를 리드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